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사실 뭐 어젯밤에죠. 네. 어젯밤에는 폭락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놀랬는데 오늘 네. 지금 시간외에서는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또 실적이 네.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 전에 실적 얘기를 조금 하다가 어떻게 보셨냐 잠깐 여쭤봤더니 실적이 뭐라 했죠? 뭐 상상력이 실적을 못 따라간다? 그렇죠. 와, 네. 진짜 뭐 이런 시적인 멘트를 하셨어요. 그렇죠. 저 요즘 좀 뵙니다. 좀 치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실적 곱하기 기대감의 곱이잖아요. 맞아요. 이 기대감이라는 게 멀티플인데, 음. 이게 실적이 너무 이 비현실적으로 나오니까, 아니 이게 좋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그쵸. 그거보다 너무 좋게 나오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에 와, 잘 나올까? 저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잘 나오지? 이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네. 멀티플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네. 포워드 실적으로 PR을 따지면요.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포워드 실적으로? 네네. 가이던스 기준으로. 10배? 아유, 10배짜리거든요, 미국에. 엔비디아가 원래 80배인 주식이에요. 네. 원래 PR이. 그럼 몇 네. 배요, 정확히? 지금 27배예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네. 미쳤다. 네, 27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게 PR이 포워드 실적으로 한 40배 정도 된다. 그럼 주가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러게요. 얼마나 가야 돼요? $1,000. 천비디아? $1,000가 네.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안 있는 거죠. PR 40배만 주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천비디아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이미 그렇죠. 지금 뭐 그렇죠. 멀티플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나서 실적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멀티플을 많이 못 주는 거예요. 이제 겁이 나서. 오히려. 네, 이제 실적 피크아웃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원래 이런 사이클이 보면요. 예전에 뭐 2차 전지 때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저거 이제 피크아웃 하겠지. 하겠지. 근데 계속 이제 못 가진 사람들한테 박탈감을 주면서 네. 결국 더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견뎌서 $1,000에 사면 아까워.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뷰예요. 실적하고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매출이 $221억. 이게 전년 대비해서 265%. 와,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 그렇죠. 네, EPS가 $5.16인데 네.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0.52 잘 나왔고요. 자,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 $184억. 이게 네. 전년 대비 400%? 409%. 이게 근데 진짜 엄청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비현실적이죠. 이게 작년 대비해서 409%를 나스닥에 있는 스몰캡도 아니고 네. 정말 대장주가 네. 409%를 언제 볼 수 있죠? 이걸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할 말이 없네 정말.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분기 실적 제일 잘 나오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세요? $85억 정도면 대박이라고 했어요. 대박이었어요? 네. 이건 근데 지금- 초대박이네. 그렇죠. 지금 분기 실적이 지금 $221억 나온 거죠. 네. 5배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는 엔비디아를 게이밍 그래픽 카드 업체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제는 다 AI, AI 그쵸. 반도체 업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중요한데 $221억 $221억 중에서 무려 데이터 센터 매출이 $184억.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네, 대부분 차지하는데 네. 이게 연간 성장률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409%씩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QOQ, 그러니까 분기 성장률이 꺾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주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근데 주가가 왜 오를까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더 좋은가요? 설마? 지금 네. 이 QOQ가 꺾인 게요.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TSMC의 파운드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아직? 쇼티지예요, 쇼티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살아있는 한 주식은 달린다. 자, 그러면 TSMC를 보자고요. 우리는 네. 지금 엔비디아를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를 보려면 네. TSMC를 봐야 되는데 TSMC가 엔비디아가 쓰는 코워스라는 2.5D 패키징 네. 쇼티지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했는지 아세요? 언제까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린다. 그런데 주가는 선행하죠. 선반영, 네. 자, 9개월 선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죠? 올 상반기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상반기 아니면 네. 3분기까지는 엔비디아 주가는 달린다. 지금 사야 돼요? 그런 이야기하면 빠진다니까. 내가 사면 빠진다. 네, 요거는 제 메커니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9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3분기까지는 네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아. 그리고 6개월 선행한다 그러면 뭐 올해 올 연말까지도 거의 내내. 가능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이 AI 혁명이 지속된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꺾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도 이 중간중간에 상승 하락을 반복하죠. 거칠게 네. 조정할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뭐 100배 나는 주식도 어. 중간에 30-40%씩 빠지거든요. 그런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게 중요한데 엔비디아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동안은 충분히 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 국내 엔비디아 프록시 주식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도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오늘 반응을 보면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아침부터 세게 오르고 있고요. 네, 살 걸.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도 뭐 계속 좋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프록시 주식이 좋으면 이제 그 세컨 티어들, 그죠? 네. 뭐 후공정 관련 업체들도 뭐 좋을 수 있고, 저는 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으면 이제 국내 프록시도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뭐 디스코 같은 업체들 있잖아요. 네. 어드반테스트 같은 업체들, 그리고 뭐 TSMC도 마찬가지고, 네. 뭐 네덜란드의 베시 같은 업체들도 안 꺾일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근데 엔비디아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반복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도 다 그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죠. 고점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밸류로는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 견디게 하는 게 정말 큰 이런 빅사이클이거든요. 이런 빅사이클들은 주식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미치게 만들죠.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아이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 그러게요. 왜 안 샀지? 어쨌든 계속 이제 HBM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어쨌든 독점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네. 엔비디아도 어쨌든 독점이기도 하고, 그럼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독점 구조도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좀 묘하긴 해요. 묘하다고요? 예.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가 원래 그 낸드 플래시 2000에 있던 낸드 플래시 이 일부 팹 라인들을 청주 팹으로 옮기는 것들 작업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네. 근데 갑자기 작년 말 올 초부터 갑자기 스톱을 했어요. 공장 가동 중단했죠. 그러니까 옮기는 거를. 옮기는 2000에 있던 낸드 라인을 청주로 옮기고 있었는데 왜?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네. 갑자기 뭐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을 갑자기 금지 중단했고, 자, 그때쯤 공교롭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 공법을 바꾼다고 해요. 기존의 NCF라는 방식 대신에 네. 머프 방식으로 바꾼다 그래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 글로벌 투자 업체들이 갑자기 SK 하이닉스 HBM 실적 추정치를 막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목표가를 막 올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르겠네. 일단 상향하는 건 네. 좋다는 건 맞는 거고. 네. 근데 왜 이전을 그만둘까요? 갑자기 여기 네. 비어있던 공간이 네. 다른 용도로 쓸 게 생긴 거죠. 오.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네네. 없던 물량들이 네. 하이닉스 쪽으로 더 많이 왔다. 그거는 HBM이다. 왜냐하면 청주 팹에 네. HBM 생산을 위한 TSV 라인이 있거든요. 네네. 스루 실리콘 비아. 자, 거기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더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네. 스페이스가. 네. 그러니까 낸드 옮기는 거 스탑. 그리고 갑자기 근데 삼성은 왜 그럴까요? 삼성이 잘 못 만드니까 그러겠죠. 삼성은 잘 좀 되면- 좀 내자. 잘 만들면 왜 갑자기 공법을 바꾸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갑자기 머프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네. 기억나세요? 설 전날 음. 한미 반도체 상한가 갔죠. 네. 그 미리 알고 아마 시장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머프 방식으로 지금 네. 본더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네. 한미 반도체밖에 없죠. 아하. 이제 삼성과- 하나하나 그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그러네요. 네. 이게 묘한 게 아니라 진짜 대표님 말대로 네. 진짜 하나하나 맞춰보면은. 그러니까 네. 최근에 2월 들어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 네. 이렇게 강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연말 연초에 일어났던 일들이 네.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다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너무 대단한데,
그러면 뭐 미국에는 동네 바보형 인텔이 있죠. 우리 국내 바보형은 또 네. 삼성이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요. 네. 기회는 더 커지고 있어요. 기회가 오히려 커진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엔비디아 실적 보면 그래요. 엔비디아가 왜 QOQ로 실적 꺾이냐면 네. 공급을 못 해주고 있어서 TSMC가. 맞습니다. 근데 TSMC가 엔비디아 칩을 제대로 못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최근에 네. TSMC 제일 예쁜이가 누구겠어요? TSMC한테 제일 예쁜이. 애플. 그렇죠. 아우, 센스 있어, 이제. 한 방만이면 자격이 있어. 그렇죠. 네. TSMC의 제일 예쁜 놈은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애플이에요. 그죠? 아. 근데 애플이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막 성능 강화하고 네네. 있죠. 칩셋. 네. 애플 실리콘을. 네. 그죠? 그래서 3나노 쪽에 웨이퍼를 50%를 더 늘린다고 해요. 아, 주문을. 애플한테 다 먼저 주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엔비디아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 자, 그러면 애플하고 엔비디아에 제일 좋은 거 다 주겠죠. 그럼 나머지 쩌리들은 네. 어떡하죠? 대안을 찾아야겠죠. 네. 삼성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구글하고 메타하고 아. 지금 AI 반도체 써야 되는 업체들이 난리인데 지금 엔비디아 지금 주문하면 50조 걸리는데 네.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기다려? 잘 만들어야 될 텐데, 그쵸?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 지금 시점에 마크 주커버그가 왜 네. 한국으로 올까요? 묘한 게 참 많네. 그렇죠. 네. 그리고 왜 짐 켈러 아저씨가 와가지고 네. 쿠다는 해자가 아니라 늪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격을 해버렸어.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삼성하고 뭐 하잖아요, 이 아저씨가. 그렇죠. 이제는 네.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삼성 파운드리로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커버그 와서 삼성 만나서 뭔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네요. 아, 우리 엔비디아 칩 너무 많이 사는데 얘들 뭐 가격도 비싸고 공급도 잘 안 되고 안 줘. 만들어야겠어.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7조 달러 펀딩해서 우리가 만들래. 그러니까. 그죠? 손정희 회장도 1,000억 달러 펀딩해서 와. AI 반도체 만들어야겠어. 탈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칩이 못나서가 아니라 없으니까. 그니까 없으니까. 네. 그러면 삼성은 또 기회가 있죠. 자, 그동안은 기회가 있는데 못 쪼어 먹었는데 네. 계속 못 쪼어 먹을까? 쭉쭉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주를 오히려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 측면으로 와, 저게 지금은 다 못하는데 한 네. 개만 잘해도 와, 저거 얻어 걸리면 장난 아니겠다. 그러네요. 이런 거죠. 그럼 뭐 하이닉스가 동맹을 만들었듯이 네. 삼성도 약간 동맹을 만들게 될까요? 삼성은 굳이 동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죠? 파운드리 내재화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TSMC의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iQub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HBM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 개 중에 제대로 하는 게 아이고 우리 네. 바보 형. 아유 힘내야죠. 네. 근데 그 손정희 회장이랑 네. 샘 얼트만 네. 투자 유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1,000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 성공할까요? 1,000억 달러는 네. 펀딩할 것 같아요. 1,000억 달러는 한 130조 정도 되고 네. 7조 달러면 9,300조. 7조 달러 맞아 네. 맞아. 7조 달러는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 아닐까요? 칩을 써야 되는데 네.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공급의 결국 원흉은 파고 들어가면 결국 TSMC죠. 네. 네, 최근에 구글이 또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성능을 개선하는 그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오픈 AI가 최근에 공개했던 AI 소라도 지금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면서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좀 다시 또 붐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AI가 제가 제일 먼저 언어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영상 나오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멀티 모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언어 할 때보다 멀티 모달 하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지금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반도체가 수혜겠죠. 네.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0이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나노라는 게 온 디바이스 AI용이고 그리고 프로 버전이 기존 바드 공짜로 쓰는 거 그리고 그 울트라가 그 유료 엔지니어들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5 버전이 나왔어요. 1.5 버전이 프로 버전인데 1.0의 울트라 버전하고 비슷해요. 성능이. 그리고 이게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한 거예요. 그런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그런 쪽 기술을 좀 썼어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많이 줄였는데 그러면 컴퓨팅 파워 줄였으니까 반도체 덜 쓰냐?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 입력량이죠. 토큰 수를 네. 5배 늘렸어요. 아, 그럼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써야겠네. 책 한 권 이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 책 한 권 집어넣고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책 한 권을 넣으면 그게 한 70만 토큰 정도 돼요. 이제 그 책 내용을 넣고 은초대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림을. 자, 이 책에서 찾아줘. 그러면 네. 장발장이 교회에서 은초대 훔치는 장면을 딱 1099페이지에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재미나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멀티모달이에요. 네. 네. 그리고 소라는 내가 도쿄를 걷고 있는데 눈이 내리고 이렇게 스산한 네. 이런 모양을 그려줘. 그러면 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네. 이거를 백업하려면 이 데이터들을 백업하기 위한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 텍스트 처리하는 반도체 양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반도체 양과 영상을 처리하는 반도체 양은 레벨이 달라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인기가 폭발할 때가 네. 고점이 아닌가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또 소라도 나오고 이러니까 네. 고점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그렇죠. 묘하네요, 정말. 이 인기가 이제 더 가는 네. 건가? 그러면서 더 갈 것 같은데? 네, 이게 목이 안 나요. 이게 인기와 너무 인기 많으니까. 제 건강을 지금 반비례한다. 트레이드오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러다 마음이 죽을 것 아파.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대표님 죽으면 안 돼요. 네. 전혀 영혼이 없어. 아니,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더 달려야 합니다. 달리고 나서 이제 네네. 장렬하게 불태워야죠. 하얗게 불태워야 돼요. 네.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뭘 사야 하나? 요새 조회수에 맛이 들렸어요. 자꾸 이러고. 뭘 사야 할까요?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AI 혁명 안에서 대표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네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D램 쪽의 가동률 회복이 훨씬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쪽이 이렇게 좋으면 결국 대한민국은 HBM이거든요. 네. 근데 그 HBM을 만들기 위한 D램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D램 가동률 회복이 빨라질 거고, 네. 자, D램 가동률 회복을 기대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미코. 아, 코미코는 이제 꾸준히 네. 말씀하시잖아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파츠, 소모품인데 이걸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세정을 하거나 코팅해주는 이제 네. 이런 회사인데 결국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런 비즈니스가 커져요. 네,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코미코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머프 방식은 제가 초코 케이크 푹 담근다 이거 있잖아요. 네. 그럼 넘치면 어떻게 하죠? 잘 쳐줘야죠. 닦아줘야 되죠. 네. 세정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아. 그래서 세정 쪽에 잘하는 제우스라는 회사. 아, 그래서 제우스. 삼성이 머프 방식을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제우스라는 회사가 이런 쪽에 많이 세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표면 처리나 이런 것들도 파티클 같은 것들 잘 제어해야 되거든요. 네. 얇게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세정 기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싱글 타입하고 배치 타입의 세정 기술을 가진 유이한 회사가 있어요. 딱 2개 있거든요. U2. 네. 일본의 테리라는 네. 도쿄 일렉트론하고 제우스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세정적으로 그런 네. 기술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한 개 회사는 정말 허를 찌르는 네. 뭔데요? 삼성전기요. 아, 삼성 전기. 네, 저번에 우리 그 유리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글라스 기판이 저는 네, 네, 네. 지금 삼성전기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요. 네. 삼성전기는 세 개의 메인 사업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업이 MLCC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기판 쪽인데, 근데 지금 다 좀. 지금 갤럭시 S24 때문에 MLCC하고 그 카메라 모듈 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게 네. 패키지 쪽이 안 좋아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 왜냐하면 이게 PC 쪽에 팔리는 건데 네네. PC가 요즘에 아직. 별로 네. 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하이엔드 뭐 AI PC는 좀 잘 팔리지만 미들 로우 쪽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건데 이게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런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오면 삼성전기에서 이 패키지 기판 백업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글라스 기판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네. 제한해서 할 수도 있죠. 음. 그런 쪽에서 업사이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PC 같은 경우는 인텔 기반으로 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텔이 하이엔드 기판 쪽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비덴이나 신코 같은 업체들을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PC 쪽에서 흐름이 전성비 때문에 제가 온 디바이스 AI 전성비 때문에 암코어 텍스 기반으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스냅드래곤 X 엘리트나 그리고 뭐 저기 AMD도 암코어 기반으로 CPU 설계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런 쪽 그 암 아키텍처 기반의 기판은
이게 별로 밸류 체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EVD나 신코 기판을 사기가 쉽잖아요. 네.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네네. 그러면 삼성전기가 삼성전기. 예,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기 주가는 정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부침이 좀 있지만 반등할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의외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중요한 고객사가 온다 그러면 아마 기판 쪽으로는 큰 규모의 어떤 그런 것들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지력이 될지 이 영상이 네. 나중에 성지순례가 될지.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해야 할지. 네.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제우스, 네. 코미코. 네. 코미코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삼성전기도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업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 평가와 함께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까지 다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랑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